반도체 일단 뭐 영향은 뭐냐면 TSMC가 급락을 일단 했습니다. 네. 이제 근데 그 전에 TSMC가 급락한 것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며칠 전에 글로벌 IB 한 곳이 이제 아시아 쪽 IT계에 관련된 매출이 1분기를 정점으로 매출 성장률이 꺾인다라고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대부분 이제 헤지 펀드 관련된 롱숏 펀드일 것 같고요. 단기에 아마 보고서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면서 그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실은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TSMC가 그 다음날 대만 이슈가 터지면서 이제 TSMC가 뭐 한가까지 들어갔죠.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같이 외국인들이 이제 되도록 패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빠졌는데요. 거기다가 뭐가 또 이 하나가 생겼냐면 개인적으로 이제 이 글로벌 IB의 이 보고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TSMC의 이야기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소 이 부분은 TSMC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이제 같이 두드려 맞았다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이 부분은 좀 약간 좀 억울하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건 좀 빠질 이슈는 국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슈가 뭐가 있었냐면 최근 반도체의 하락세는 애플의 이제 어플리케이션 업그레이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폰 업그레이드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 거기서 뭐가 하나 들어갔냐면 그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사용자들에게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 부분을 그 당신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지 추적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이제 묻기로 했죠. 네. 예,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냥 다 추적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니까 이게 응답을 뭐 전부 다 다는 안 했을 거고요. 네. 뭐 일정 부분 응답을 했는데 그 응답한 사람들 사이에 예스라고 표현한 사람이 13%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겠죠. 네, 정보를 추적한다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래서 나머지들은 이제 다 반대를 노를 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쓰냐를 이렇게 쫓아가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페이스북이 마케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막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들이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이 이게 막히면서 이게 굉장히 이제 마케팅이 나랑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글로벌 IT 회사들이. 그러면 그렇죠. 결국 페이스북을 포함한 이 아마존이든 뭐든 이런 회사들이 결국은 서버 관련해서 투자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신규 서버 구축량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공포감이 이제 형성이 된 겁니다.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서버에 대한 뭐 어떤 오더를 커설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긴 건 아직 아니에요. 근데 이런 다소 이제 그런 뭐라 그럴까 소설 같은 생각을 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서버 구매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계감이 이제 생각이 들면서 결국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약간 다운사이징하는 그런 심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동시다발로 터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TSMC가 가뜩이나 대만 시장에서도 한가까지 들어가고 이러니까 같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에 대한 소위 말하는 패대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패대기.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공매도까지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TSMC를 겨냥한 IT 그 글로벌 보고서가 이제 하나 나오고 그게 이제 악영향을 미치면서 사실 상관이 없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사실 두드려 맞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아이폰 관련된 이런 이슈가 글로벌 이제 어떤 그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서버 구축을 하는 페이스북을 포함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서버 구축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가 이제 도출이 된 거죠. 센티먼트가. 뭐 그러면서 이제 사실 반도체가 좀 두드려 맞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삼성이나 뭐 하이닉스나 뭐 지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뭐 큰 우려 안 해도 된다. 기회일 수 있다. 하반기를 바라본다면 지금 반도체 자동차는 사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가장 큰 뭐랄까 소비 인플레이션의 극단적인 부분들은 결국 반도체하고 자동차입니다. 그 예를 들어 예전에 9.11 사태가 터졌었잖아요. 그때는 뭐 진짜 다 죽을 것처럼 생각했죠. 근데 9.11 사태가 터지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주가 반등세가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나타났던 섹터가 어디냐면 자동차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의류 관련된 섹터들이 주가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의류도 이제 왜 그러냐면 1분기 같은 경우는 명품이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근데 명품을 뒤로 이어서 여성 의류나 패션 부분들이 줄기차게 올라오면서 결국은 이제 최근에 이제 의류 관련된 업종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OEM, ODM사도 마찬가지지만 올라왔고 하반기에 결국은 이제 지금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만 그렇죠. 그게 해결이 된다면 결국은 이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면 자동차에 관련된 소비는 상당히 올라올 수 있다. 근데 그게 왜 우리가 볼 수 있냐 보면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처럼
중고차 가격이 이제 이번에 물가를 굉장히 미국에서. 끌어올렸다 이야기 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고차 가격이 급등했고 그 다음에 신차 가격도 지금 글로벌리 굉장히 많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차 가격도 가격 올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하반기에 자동차가 끌고 갈 거다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고요. 자동차 타픽은 그럼 어떤 겁니까? 결국은 현대차 쪽을 보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전기차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EV6 같은 경우도 3만 대 초동 판매가 완판이 바로 됐죠. 그래서 기아차도 나쁘지 않은 국면인데 그래도 무게 중심은 아무래도 이제 EGMP라든지 무게 중심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현대차 쪽에 좀 더 무게감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현대 기아차 다 좋습니다만 두 개 중에서 무게감을 준다면 현대차 쪽이 그래도 조금 낫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을 좀 더 말씀드리자면 이 이제 약간 이어지는 국면인데요. 이 자동차와 이제 엇갈리는 부분이 이제 이게 쇼티지가 나온 게 이제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TSMC에서 사실은 부각이 된 거예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20인치 관련된 이런 그 반도체가 이제 나오면서 작년에 워낙 이제 이 수요가 어디가 좋았습니까? 가전이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가전에 들어가는 반도체와 차량용 반도체가 같이 쓰입니다. TSMC가 만들어내는 반도체 네. 중에서. 근데 작년에 워낙 이제 코로나 사태가 생기고 언택트 수요가 생기니까 가전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 TSMC가 이 공정을 약간 가전 쪽으로 돌린 거예요. 근데 가전 쪽으로 매출을 많이 올리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올해 넘어오면서 이게 살짝 분위기가 바뀌니까 이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이제는 야, 우리도 좀 줘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오더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TSMC가 그러면 가전은 이제 이렇게 물량을 이제 몰아줬던 부분에서 그러면 자동차 쪽으로 이제 공정을 좀 돌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가전 쪽으로서 자동차 쪽으로 이제 반도체를 돌리는 과정이 얼마나 걸리냐. 그래서 TSMC 쪽의 회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공정 전환은 약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공정 전환을 시작했으니 약 6월 정도부터는 자동차용에 대한 반도체가 정상적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는 아마 6월 이후부터는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다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반도체 섹터하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이 있는데 삼성전자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서버가 2분기는 이끌고 있고 왜냐하면 인텔의 아이스레이크라는 어떤 새로운 게 나오면서 서버 쪽에 굉장히 지금 폭발적으로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요. 3분기는 또 신작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모바일 디램 쪽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가 영업이익단 10조 원 초중반 이상 나올 것 같고요. 3분기에는 지금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16조 7천억까지 지금 분석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조에서 16조 중후반까지 지금 분석 자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통 삼성전자는 분기 영업이익을 따라서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이 기회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반기 이후에 지금 다가오는 게 뭐가 있냐면 그 반도체 쪽의 이슈는 삼성전자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TSMC의 파운드리를 따라가냐의 문제죠. 밸류에이션을 받기 위해서는 TSMC의 파운드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중요한 핵심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GAA라는 기술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그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기술인데요. 이게 그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는 삼성전자의 아주 유일한 그 핵심적인 기술 하나입니다. 이게 물량으로 따지자면 TSMC를 못 따라가죠. 못 따라가는데 캐파로 못 따라갑니다만은 GAA 기술, 그러니까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이 만약에 이게 되면 이 파운드리 입장에서 퀄리티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TSMC를 넘어서는 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결국 폴더블에 대한 혁신인데 올해 8월 달에 뭐 2, 3종 정도 빨리 내고 내년 초에 또 내기 때문에 폴더블은 선점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2023년 애플이 나온다고 해도 아마 22년까지 결국 폴더블에서 프리미엄을 창출한다는 점에서는 삼성전자가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LG 플러스를 포함한 KT까지 네. 종목들은 지금 현재 가격에서 한 30% 정도 위쪽으로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더 오를 여지가 30%나 있다? 네, 왜냐하면 이제 LG 플러스 같은 경우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일본의 1분기 실적이 이제 2,700억 이상 나왔죠. 시장의 컨센이 2,400억대였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 나타났고 물론 KT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수급적인 면인데요. 지금 외국인 지분이 29%까지 차장 최저치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32%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대주주인 LG가 가지고 있는 지분, 그리고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지분, 이런 거 포함하면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현재 LGU 플러스의 유통 주식이
20% 정도밖에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아마 상반기 내에 대규모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이슈가 이제 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한 5% 정도 산다고 보면 약 3천억 규모의 자사주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유동 주식이 없는 데다가 자사주가 받쳐주고 그다음에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LG 유플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올해 이제 영업이익단이 한 1조 원 이상 나올 걸로 보는데 네. SK텔레콤에 이제 인적 분할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제 SK텔레콤 인적 분할을 하면 통신사업부 시총이 한 15조 이상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통신사업부가 15조 이상 형성이 되는데 SK텔레콤 대비 LGU 플러스가 영업이익단 규모가 한 80% 정도에 근접합니다. 그러면 SK텔레콤이 15조 정도 시총이라면 80% 그냥 계산해보면 12조 정도가 이제 정상적인 LGU 플러스의 뭐 사실은 가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시가총액이. 네. 근데 거기서 디스카운트를 한다 하더라도 시가총액은 약 한 10조 원 이상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현재 주가가 좀 올라오긴 했지만 6조 4천억. 6조 4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30% 이상은 올라도 된다. 50%까지 올라도 되기 때문에 2만 원대 이상. 오늘 뭐 목표 주가 2만 2천 원까지 상향 조정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뭐 18,000원에서 2만 원 정도까지는 LGU 플러스가 올라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뭐 조만간 또 디즈니 플러스 관련된 계약건도 뭐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단기 모멘텀도 있고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또 주가가 좀 튈 가능성도 있고 또 실적단도 괜찮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알프 그러니까 인당 통신 매출 비용이 올라갈 때 글로벌 통신주들이 알프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가가 계속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번 국면이 지난 4분기부터 해서 올해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알프 상승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통신주는 아마 방어주가 아니라 오히려 주도주로 나설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뭐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더 끌고 가셔도 되겠다 생각됩니다.